오늘부터 저와 함께 반응 속도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화학 임용고시 기출 문제고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화학 반응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일산화질소의 산화 반응에 대한 전체 반응식과 실험적으로 구한 반응 속도식, 그리고 제한된 반응 메커니즘이다. 제한된 반응 메커니즘으로부터 반응 속도식을 유도하시오. 유도 과정을 모두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가 일산화질소 이렇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NO입니다. 이것의 산화 반응이래요. 자, 여러분, 산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산화라는 뜻은 우리가 산소 이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 전자 이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선 산소 이동으로 설명했을 때 산화가 뭘까요? 그렇죠. 산소를 얻는다면 우리가 산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자 이동으로 설명하면 전자를 잃는 게 산화일까요? 얻는 게 산화일까요? 맞습니다. 전자 잃는 게 산화죠. 그래서 우리가 산소 얻음 또는 전자 잃음을 우리가 산화라고 하고요. 산소보다는 아무래도 전자 이동이 좀 더 큰 개념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 잃음으로 모든 걸 산소가 없어도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그러면 산소 얻음이 좀 더 작은 범위이고 전자 잃음이 좀 더 큰 범위잖아요. 전자 잃음이 산소 얻음을 포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산소 얻음과 전자 잃음은 어떤 관계일까요? 자, 우리가 산소라는 것은 우리가 전기 음성도가 어때요? 그렇죠. 전기 음성도가 굉장히 커요.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렇죠. 공유 전자쌍을 자기가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산화질소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일산화질소가 만약 지금 산소랑 반응하네요. 자, 산소랑 반응한다면, 산소를 얻는다면 일산화질소 입장에서 산소를 얻는 대신에 자신이 갖고 있던 전자를 뺏깁니다. 왜냐하면 이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세기 때문이에요. 자, 이해되시나요? 즉 산소를 얻는다는 것은 전기 음성도가 센 애를 얻는 거기 때문에 걔가 나의 전자를 일부 뺏어가는 거죠. 산소 얻음은 전자 이름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우리가 산화 반응 이렇게 나와서 산화 환원에 대한 개념의 확장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어요. 자, 중요한 건 일산화질소의 산화 반응이 어떤 뜻인지 아는 건데요. 자, 여기서는 말 그대로 산소 얻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 얻음. 자, 어디요? 자, 여기요. 산소 얻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산화질소가 이산화질소가 됐네요. 자, 이게 무슨 반응식? 전체 반응식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요, 밑에 반응 속도식이 나와 있어요. 자, 반응 속도식 잠깐 볼게요. 반응 속도식 여기 있죠. 반응 속도식은 우리가 실험으로 구했습니다. 실험으로 구했더니 2분의 1 dt분의 dNO2가 K, 네, 오비어스. 그러니까 그 관찰한 K라는 뜻이고요. NO2 그리고 O2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나왔어요. 이제 반응 메커니즘이 그 밑에 나왔는데요. 반응 메커니즘은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요. 반응 속도식은 반응 메커니즘으로부터 유도가 돼야지 이 반응 메커니즘이 그나마 믿을 만한 거예요. 반응 속도식은 어차피 실험 결과잖아요. 반응 메커니즘은 머릿속으로 한 거예요. 머릿속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반응 메커니즘이 나중에 반응 속도식을 유도하지 못한다면 이 반응 메커니즘은 말이 안 되는 메커니즘이 되고요. 만약 반응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반응 속도식을 유도한다, 실험한 결과를 유도한다 라고 하면 그 반응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반응 메커니즘은 너무 빠른 반응이기 때문에 결과값인 반응 속도식의 유도성을 통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기 나온 반응 메커니즘은 유도를 할 수 있겠죠. 누구를요? 반응 속도식을 유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검증된 메커니즘이니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제한된 반응 메커니즘으로부터 반응 속도식을 유도하시오. 유도 과정을 모두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무래도 우리가 이 반응 메커니즘을 유도할 때 중요한 게 바로 그렇죠. 중간체 바로 정류상태 근사법이죠. 정류상태 무슨 법? 근사법이요. 자, 정류상태 근사법. 정류가 뭐예요? 뭔가 이렇게 일정하다 이런 뜻이죠. 자, 뭐가 일정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자, 이 말은 시간에 따른 dt에 따른 d 중간체의 농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자, 이게 0이란 얘기예요. 이게 0이려면 d 중간체가 0이 돼야 되죠. 그 말은 뭐예요? 시간 변화에 따라서 중간체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농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근사를 하는 거죠. 근사란 게 뭐죠? 그렇죠. 자, 이게 이 중간체가 농도가 변화가 없다는 게 정류 상태예요. 자, 근사가 뭐예요? 근사는 실제로 안 그럴지라도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근사값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가 아니라 그냥 근사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지 빨리 풀리니까. 만약 실제 그 농도 변화까지 생각하면 너무 방정식이 복잡해져요.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사법으로 해서 하면 굳이 미분 방정식을 안 풀더라도 어느 정도 중간체의 농도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반응 속도식을 유도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류상태 근사법이 뭐라고요? 정류상태, 뭔가 일정하다. 뭐가요? 중간체의 변화가 일정한 거죠. 시간에 따른. 자, 그걸 근사로 한 게 정류상태 근사법이고요. 이걸 공식으로 나타낸 게 이거죠. dt분의 d 중간체가 0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건 중간체가 뭔지 알아야겠죠. 이 중간체가 뭔지요. 그쵸? 그러면 그 과정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밑에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간체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표시를 했네요. 자, 얘가 중간체예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뭐 모른다고 하고 처음부터 하는 걸로 하죠. 자, 우선 전체 반응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반응식에 없는데 반응 메커니즘에 있다면 그게 중간체가 되거든요. 다시요. 전체 반응식에 없는데 반응 메커니즘에 있다면 그게 중간체가 된다고요. 그럼 전체 반응식에 있는 애를 한번 보죠. 자, 얘 있나요? 자, 여기 있죠. 그리고요. 자, 이렇게 있어요. O2 있나요? O2 여기 있네요. 그럼 얘는 중간체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이거 있나요? 예, 있죠. 자, 없는 애가 있네요. 누구요? 그쵸. 바로 얘가 없죠. 얘는 중간체입니다.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아닐 때, 즉 전체 반응식에서 반응물이나 생성물이 아닌 모든 것을 우리가 중간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반응 메커니즘에 중간체가 나왔네요. 중간체가 누구예요? 그렇죠? N2O2가 중간체가 되는 거죠. 그럼 얘 DT분의 DN2O2가 그렇죠? 바로 이거죠. 이게 0이 되게 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정류상태 근사법인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중요한 건 큰 그림인데요. 이렇게 정류상태 근사법을 하면 이걸 근사를 왜 하는 거예요? 뭔가 쉽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근사를 뭔가 쉽게 구하려고 그래요. 뭘 쉽게요? 자, 만약 dt분의 d 중간체, 즉 정류상태 근사법이면 중간체의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걸 통해서 쉽게 무엇을 구할 수 있냐? 바로 중간체의 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농도 표시는 이렇게 하죠. 결국 이 중간체의 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정류상태 근사법을 쓰는 겁니다. 정류상태 근사법을 써야만 중간체의 농도를 쉽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응 속도식을 유도할 수가 있죠. 다시요. 자, 이게 첫 번째 정류상태 근사법. 이걸 통해서 중간체의 농도를 쉽게 구한다. 그리고 이거를 잘 적용해서 반응 속도식을 전체적인 반응 속도식을 구하고 그걸 실험값과 맞춰본다. 이겁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죠. dt분의 d n2o2가 0이 되게, 이게 정류상태 근사법인데 중간에 이상한 공식이 있죠. 자, 이게 뭘까요? 자, 이제 반응 메커니즘을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자, 아무래도 N2O2 이게 중간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무슨 체? 중간체.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자, 이쪽 방향은 얘가 많아지는 방향이죠. 그러면 이쪽 방향은 얘가 많아지는 방향인데 이 방향에 대한 반응 속도식이겠죠. 반대로 이쪽 방향은 얘가 적어지는 방향이죠. 이 반응에 대한 반응 속도식이겠죠. 또요, 얘가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얘가 없어지는 방향이니까 얘에 대한 반응 속도식이 있겠죠. 이 모든 걸 다 하면 시간에 따른 중간체 반응 속도식의 합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죠. 자, 우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생각해 봐요. 그럼 얘가 많아지죠. 얘가 많아지니까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그리고요, 이거에 대한 반응 속도식은 자, 반응 속도식은 항상 어떻게 써요? 반응 속도식은 어떻게 써요? 반응 속도식. 그렇죠. 반응 속도 법칙. 어떻게 써요? 항상 K 곱하기 반응물이죠. 반응물의 뭐 N승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됐을 때 반응물이 누구예요? 바로 얘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하면 우리가 K1 그리고요. NO 곱하기 NO 즉 NO의 제곱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반응 속도식이죠. 바로 이쪽 방향에 대한 반응 속도식이라고요. 그걸 나타낸 게 바로 여기 있죠.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엔 얘가 없어지는 방향 바로 이쪽이죠. 자, 이렇게 되려고 해요. 그럼 이럴 때 반응물이 누구예요? 그렇죠. N2, O2죠. 얘가 없어지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그때 반응 상수는 K2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반응 속도 법칙으로 나타내면 바로 다음과 같죠. 바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K2 그리고요. N2, O2. 자, 이렇게 되고요. 아무래도 얘가 없어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밑에 있는 걸 볼게요. 이번에 N2, O2가 산소랑 반응해서 지금 없어지고 있죠.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반응 속도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까요? 여기다 쓸게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왜냐하면 얘가 없어지는 방향이니까 N2O2가요. 그리고요. K3. 그리고요. 반응물이 뭐예요? 그렇죠. N2O2. 그리고요. O2.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따른 반응 속도 법칙, 반응 속도식을 다 썼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얘 썼죠? 얘 썼죠? 이렇게요. 자, 각각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누가요? 얘가요. 자, 그리고요. 이거 누가요? 얘가요. 자, 그리고 이거 여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각각 넣었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지 0이 돼야지 그게 반응 정류 상태 근사법이죠. 자, 이렇게 0으로 되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dt분의 dn2o2 요거는 이제 자기 할 일이 다 끝났고요. 여기 중간에 얘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거를 누구를 얘를 잘 정리정돈을 하면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여기까지 잘 했어요. 얘의 역할은 이제 끝났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건 바로 중간체의 농도를 구하기 위한 겁니다. 중간체의 농도를 쉽게 구하기 위해서 정류상태 근사법을 쓴 거고요. 그러면 중간체의 농도가 나와야겠죠.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네모를 잘 정리정돈하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바로 이거를 잘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죠. 여기 보시면 이게 중간체죠. 중간체로 하는 역할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 반응식
속도식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반응 속도식 2분의 1, dt분의 d, no2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우리가 요걸 잘 이용해야 돼요. 뭘요? 요걸 잘 이용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차피 중간체의 농도는 구했어요. 자, 이걸 잘 이용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V라는 거는 여기 얘는 개수가 있죠. 나머지는 없어도. 자, 생성물. 얘가 생성물이잖아요. 그래서 반응이 일어날수록 얘가 많아질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 플러스고 어떻게 한다? 그렇죠. 개수분의 1 이렇게 하고요. dt분의 d no2. 보통 이걸 우리가 속도 이렇게 넣었죠. 이렇게 하면 개수가 막 얘네가 다 달라도 2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왜? 자, 보세요. 얘는 하나 없어지는 거죠. 1이었잖아요. 얘는 개수 1이잖아요. 얘도 하나 없어진 건데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개수하고도 어떤 관련성이 있죠. 아무래도 양이 두 배로 늘어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없애고자 2분의 1을 한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얘가 2인데 이걸 이렇게 하면은 그 앞에 개수에 따른 속도 배수가 뭐 달라지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알겠죠? 그래서 2분의 1을 그래서 한 겁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걸 속도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이 속도 V, 속도 법칙은 어떻게 한다? 그렇죠. 반응 속도, 여기서 반응 속도는 K3죠. K3 곱하기 뭐요? 반응물의 농도 N2O2 그리고요 O2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자, 다 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했던 이 중간체의 농도 있죠? 이제 쓸 수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 중간체의 농도를 어디다 쓴다? 바로 여기다가요.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체를 구한 거고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걸 넣었습니다. 이걸 넣으면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반응 속도식 실험값을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 실험값에는 중간체의 농도는 나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 중간체는 우리가 가상적으로 만든 메커니즘의 하나의 연결고리였을 뿐이고 이거는 반응 속도식에는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중간체의 농도를 반응물과 생성물의 그 농도에 대한 어떤 그 계산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게 그 계산식이죠. 반응물하고 생성물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를 메커니즘의 그 맨 마지막에 중간체에다가 넣으면 중간체가 이제 안 보이잖아요. 그 안 보이는 V 값이 얘랑 맞아떨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메커니즘이 이제 괜찮은 메커니즘이라 이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여기다가 넣어봐요. 넣어보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밑에 있는 게 그겁니다. V를 이렇게 했고요. 제가 했던 대로.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 대신에 중간체의 농도를 넣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그리고요. 이거를 보면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K2가 누가? 자, K2가 중요하니까 색깔을 달리. 자, K2가 K3 O2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왜 그렇죠? 그렇죠? 둘 중에 누가 빨라요? 위에 있는 게 더 빠르다겠죠? 빠름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상수가 큰다는 얘기죠. K2가 누구보다? K3보다 커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얘는 무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 상수가 K2분의 K3, K1 또는 K2, K1, K3 이런 식으로 되고요. 뒤에는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네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이제 다 만들었거든요. 중간체가 안 보이니까 이제 다 만들어졌어요. 얘가 누구랑? 얘랑 비슷해 보이나요? 자, 얘랑 좀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죠? K2분의 K1, K3가 K-오비어스, 즉 관찰된 K 그렇게 상수에다가 다 넣을 수 있고요. 뒤에 있는 게 똑같잖아요. 차수가. 그쵸?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으로 통해서 유도된 반응 속도식은 실험으로 알아본 반응 속도식과 같은 형식이라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이 메커니즘이 쓸만하다라는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워낙 중요해서요. 자, 우리가 메커니즘이란 게 중요하잖아요. 아무래도 어떤 식으로 되는지 그 과정을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없어요. 메커니즘을 아무거나 정할 수가 없다고요. 그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반응 속도식에 메커니즘이 잘 적용되는지 보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반응 속도식은 우리가 실험으로서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하거든요. 그런데 메커니즘을 우리가 가상적으로 머릿속에서 만든 메커니즘을 잘 했을 때 반응 속도식과 유도된 반응 속도식이 실험으로 얻어진 반응 속도식과 같다면 메커니즘이 믿을만하다. 이게 되는 거라고요. 이게 되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과정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 결국은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자, 맨 마지막 게 이게 중요하죠? 그죠? 이 느림이니까 특히나. 자, 그러면 결국 뭐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2분의 1 그리고 dt분의 dNO2 자, 이게 K3 N2 O2 그리고요 O2랑 같은 건데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중간체잖아요. 근데 2번만 써서 그런 건데 이 중간체가 실제로 마지막 속도 법칙에는 나오면 안 되겠죠. 여기서도 안 나왔잖아요. N2O2가. 그래서 얘를 없애기 위해서 얘 농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 농도 아는 방법이 뭐라고요? 이 농도를 아는 방법이 바로 쉽게 아는 방법. 이 농도를 알아야 되는데 이 농도를 쉽게 아는 방법이 바로 정류상태 근사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류상태 근사를 하는 거예요. 정류상태 근사가 뭔데요? 그렇죠. N2O2의 시간에 따른 N2O2의 그 농도 변화가 일정하다라는 거죠. 그걸 잘 이용하면 N2O2의 농도가 나오고 그걸 여기다가 쫙 넣어주면 얘의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중간체가 이제 안 보이는 그런 값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얘랑 맞아 떨어지면 메커니즘이 믿을만하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 과정에서 아까 전에 말했던 K2는 K3, O2보다 큰 이유는 K2가 워낙 빠른 반응이니까 빠른 평형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걸 잘 이용하면은 얘를 무시할 만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유사하죠?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믿을만하다. 유도됐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는 얘에 해당하고요. 알겠죠? 이렇게 많은 걸 알아봤습니다. 처음이니까 중요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전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이거 뭐라고 쓴 거지? 그렇죠.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죠. 왜 이래 이거. 자, 이거는 K1, K2, K3의 활성화 에너지 이 A1, 이 A2, 이 A3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여기 빠른 평형이라고 뭐 돼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처음에 NO 그리고 NO가 이렇게 더하는 과정인데요. 이게 한 이 정도 에너지 높이였으면 얘가 쭉 올라가서 N2O2 실제로 이 중간체는 좀 불안정하죠.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N2O2 이렇게 됩니다. 자, 활성화 에너지를 얘가 이만큼 넘었네요. 이 활성화 에너지가 EA1에 해당하죠. 반대로 요 얘가 다시 이렇게 되는 과정 있잖아요. 반대 과정. 그거는 EA2가 되죠.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이렇게 불안정한 중간체가 자, 여긴 빠름이니까 뭐 이 정도 높이였다면 얘가 이 정도 높이였다면 여긴 느림이잖아요. 그쵸? 여긴 뭐라고요? 여긴 느리잖아요.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갑자기 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요. 이해돼요? 느림. 그리고요. NO보다 NO2가 더 안정하죠. 그럼 이렇게 쭉 떨어지는 약간 이런 느낌? 네. 다시 한번요.
이 중간체에서 N2O2고요. 자, 얘가 쭉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가 바로 ENO2가 되는 거죠.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 전체 활성화 에너지는 어떻게 해요? 보시면은 우선 이만큼을 넘어야 되겠죠?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그런데 그럼 이 EA1 하고 근데 빼기 뭐예요? EA2죠.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빼야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그 평형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또 어떻게 된다? 이만큼. 이해되시죠? 이게 뭐다? EA3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EA3 이렇게 하는 게 전체 활성화 에너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최소한 얘랑 얘 한 거에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얘는 빼고 뭐 이런 식으로 된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류상태 근사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에 대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